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제가 그동안 계속 모시고 싶은 분 또 어렵게 모셨는데요. 충북개발공사 진상화 사장님을 모시고 올해의 주요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참 모시고 싶었던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예. 먼저 우리 충북도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충북개발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진상화입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저는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 초청받아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구상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바라며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사장님 네. 일단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몇 영광입니다. 번 동안 우리 사장님 좀 모시고 싶고 많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충북개발공사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우리 충북도민들께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충북개발공사는 2006년도에 충청북도에서 100% 출자한 충청북도 산하기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18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네. 도시개발 사업, 그다음에 공동주택 사업, 그다음에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위임해 주신 수택 사업, 아울러서 정책 사업 등 총 50여 건의 700만 평에서 10조 원 상당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민을 위하고 충북의 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북 경제를 위한 싱크탱크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8월이었죠. 네. 충북개발공사가 창립 18년 만에 독립청사 시대를 열었습니다. 독립청사를 개청한 지 5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변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신청사 부지를 원도심 활성화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또 구상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의 성과 또 이 원도심 개발 구상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어쨌든 간에 18년 만에 독립청사를 갖게 된 것은 모두가 도민들의 성원과 응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임대를 통해서 우리가 사무 근무를 해왔는데 이번에 도민들과 충청북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서 사무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실은 과거 청주여고의 터로서 그간 학생회관, 그다음에 그 교원공제회관이 36년 동안 운영해 오던 그런 자리를 저희들이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공간은 청주시 교통시설로 좀 묶여 있는 것으로 당초에 매입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향후에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혁신 지구로 좀 선정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향후에 이곳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청년 창업 공간이라든지 복합 커뮤니티라든지 해서 향후 신성장 복합 행정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복합 행정타운으로 조성하기 전에 잘 아시겠지만은 이 상당공원 옆에 있는 이곳이 과거 36년 동안 너무나 황폐하게 되어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걸리는 그 기간 내에 이것을 도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주변에 담장을 허물고 그다음에 연못에 냄새나던 것들 깨끗이 좀 청소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탈바꿈을 거의 완수를 했습니다. 네. 특별하게 저희들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주차장의 난이고 원도심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151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신속히 조사해가지고
평일날은 그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외부 손님들이 쓰고 야간에는 그리고 휴일에는 인근 원도심을 방문하는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좀 개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리모델링, 업사이클링이라 그러죠. 네. 시티파크 르네상스의 업사이클링으로 해서 청명원이라고 별칭을 저희들이 또 별도로 예,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충북개발공사의 별칭 청명원 피라미드를 좀 저희들이 조성을 했고, 그다음에 그 누드 엘리베이터라고 속칭 얘기하죠. 그래서 전망형 엘리베이터를 설치 또 했고, 옥상에 스피어 개념의 옥상 정원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년들 또 젊은이들, 소녀들의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키우고자 어제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어제 어떤 그 마음의 창과 관련된 조각상 네. 5.5m짜리를 그 새로 단장한 그 연못 주변에 옮겨다 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은 네.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야간에도 한번 오시면은 여러 가지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네. 요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요거를 좋은 공간으로 특히 충청북도 청주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멋진 공간으로 유지해 가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게 활성화되면서 지금 상권이 좀 어려워진 그 우리 성안길까지도 굉장히 상권의 활기를 띨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130명의 임직원이 있고요. 네. 그래서 평일에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그렇고 주변 상권, 소나무 숲길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안길, 심지어 육거리 시장까지 많은 측면에서 저희들이 도움이 되려고 하고요. 네. 또 필요하면은 어떤 그 사회공헌 활동으로다가 상권 활성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이제 취임 이후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충북개발공사를 이끄시면서 그동안에 많은 성과,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난 2년 6개월이 꿈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저도 그냥 사실은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삐 지나갔다고 봐는데요. 38년 만에 고향에 오니까는 제가 본 시각으로는 좀 할 일이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와서 내려와서 이렇게 좀 제가 처음으로 천착한 거는 우리 충북, 청주 이쪽 전체적인 어떤 통계를 가볍이라는 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제는 살펴본 통계에서 가장 좀 충격적인 거는 우리 여기 그 충북의 여러 가지 생산 방식의 비중에 좀 놀라움을 좀 금치 못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의 생산 비중인데 전국의 서비스 비중은 60%인데 우리 충북은 40%이고 네. 전국의 그 제조업 비중은 20%대인데 우리는 40%대라는 어떤 그런 통계. 아울러서 인구 증가와 또 주차장의 차량의 증가 추이, 그다음에 그 소득과 소비의 역의 유출 추이 이런 거를 보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이 많구나. 또 우리가 문제가 여기 있었구나 하다 보니까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 직원들하고 공감하고 나눈 거는 방향 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네. 방향 제시가 가장 중요하고 그거를 좀 바르게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직원들과 같이 공유하고 네. 두 번째로는 우리도 이런 거를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지난 2년 6개월 동안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성과를 나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두 가지의 어떤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은 세 번째로 구조 조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신속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넥서스 산업단지라든지 밀레니엄 타운 또 ERP라든지 금고 입찰 뭐 이런 어떤 구조 조정을 신속히 좀 속도감 있게 했고요. 네. 두 번째는 기반 확립입니다. 여기 내려오니까 지난 15년 동안 자본금이라든지 인력 충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주택 사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 세 가지 사업을 또 세 가지 어떤 현안을 신속하게 하는 그런 기반을 확립했다고 저는 좀 자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중에서도
3대 저는 혁신 경영의 일환으로 3대 정책 혁신을 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요. 네. 임낙찰제도에서 창의적인 대안 지시를 허용한다든지 중대재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설 기능인 대리인재를 현장에 접목을 시킨다든지 예. 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또 중소기업들이 소송에 휘말리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소송 3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감하게 중재로 통해서 1심에서 어떤 끝나게 하는 그러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그리고 또 사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업무 과정도 줄이는 방법 또 네 번째로는 문화재 조사 방식이 이게 좀 잘못돼 있어가지고 과도하게 비용이 들어가서 분양가가 올라가고 분양가가 올라가면 기업의 부담이 많이 되는 이런 것도 제도 정책 개선을 하고 이걸 또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이런 측면에서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충청북도의 혁신 정책인 레이크시티 파크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를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전반적으로 11개 시군이 하지만 저희들은 중요한 거에서는 제가 현대 사기업에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또 우리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역량을 좀 배양을 해서 신속하게 실행화하는 데 저희들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오늘 뭐 서울에서도 토론에 있지만은 우리 충청북도에 가야 될 길, 또 우리나라에 가야 될 길은 저는 청주공항의 신설 확장이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역량을 충청북도하고 여기 충북 나라를 위해서 어떤 청주공항 신설 확장이 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거를 제가 와서 2년 6개월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자랑스러워서 죄송한데요. 그렇게 보람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충북개발공사가 도의회 및 도청 제2청사 건립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떤지요? 네,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기 충청북도하고 도의회 그다음에 11개 시군에서 한 25건 이상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이고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 도의회 청사 및 도청 제2별관공사입니다. 물론 오송에 있는 오스코 전시관도 굉장히 저희들이 귀중하게 생각하고 보람 있게 생각하는데요. 이 도의회 및 신청사는 과거 그 중앙초등학교에 있던 그 부지를 저희들이 이제 70년 만에 다시 도청사를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요. 제가 부임하고 22년 11월 착공을 해서 금년 7월 1일 날 개청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막바지 내부 마감 공사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면적은 대지 면적은 한 3,500평이고 연면적 한 8,900평에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지금 건축 중에 있고 요 건축 중에 있으면서도 가장 저희들이 공을 들이는 것이 뭐냐면은 그 의회 광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민 친화 공간으로 만들고 또 도지사님뿐만 아니라 전임 황영호 의장님, 그다음에 이양섭 현 의장님 많은 분들이 이거를 도민 친화 공원에 해서 특히 의회 광장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언제나 와가지고 문화 공연도 할 수 있는 열린 그런 의회로 이렇게 하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35명의 도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160만 도민들을 위해서 이곳을 친화적으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머지않아 우리 도민들한테 아름답고 멋진 그런 어떤 도의회 그다음에 도청사로 거듭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청주 넥스트 폴리스 사업 당초 계획보다 줄고 사업 명칭도 클래식 스마트 밸리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 축소가 되고 변경이 됐나요? 네. 넥스트 산업단지는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 중앙에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서두에 말씀드리면 당초에 제가 이렇게 이 사업을 봤을 때는 이거는 어떤 우리 충북개발공사 자본금이 얼마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금이 과거 15년 동안 전혀 출자가 안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단독으로 수행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당초에 20년에 추진할 때 민간 기업이 SPC를 구성해서 민간의 자본을 유치해가지고 신속하게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단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게 여러 가지 사업성 분석을 다시 해본 결과 이거를 저희들이 했을 때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 자칫하면 저희들이 좀 부도 위기라든지 그럼 그 결과 또 충청북도라든지 나라 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실시한 건데요. 네. 당초에 그 사업비가 9천억 원에 네. 그 분양가가 한 24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한번 여러 가지 토지가라든지 금융 비용을 한번 보고 분석해 본 결과 당초 9천억에서 1조 5천억이 사업비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분양가도 한 480만 원 이상으로 2배 이상 뛸 것으로 전망이 됐고 네. 그 결과 저희들이 부채 비율이 행안부 기준에서 최대 350% 이상을 못 넘어갑니다. 네. 근데 한 500% 이상이 될 것으로 좀 예측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금 조달 능력도 문제지만은 자금 조달 능력이 돼가지고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에 있는 분양가에 비해서 480만 원이니까 그렇죠. 분양이 안 된다 이거죠. 네네네. 그러면 어떤 결과는 흑자부도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청주시에 건의를 하고 설득을 해서 20개월 만에 이걸 좀 협의를 완료해가지고 네. 지난해 4월에 당초 57만 평을 34만 평으로 축소 조정해가지고 신속하게 추진을 하되 과거의 어떤 넥스 산업 폴리스 산업단지라는 이름보다는 이거는 충북의 중심인 청주의 중심인 이 지리적인 위치를 감안해서 명품 산업단지로 태어나겠다 이런 개념에서 제가 이제 클래식 산업단지로 했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건 제가 와가지고 아파트와 똑같이 브랜드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산업단지라고 얘기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물건을 생산하고 그래가지고 젊은 청년들도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저희는 스마트밸리로 좀 통일시켜가지고 청주 클래식 스마트밸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특허 신청을 해가지고 작년 5월에 특허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청주 충북에서 시행하는 10개의 모든 산업단지는 뒤에 지역명에다 스마트밸리 산업단지가 좀 붙는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아울러서 저희들은 모든 새로 시작하는 산업들은 특성화 산업단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과거에 어떤 단순 생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연인들이 와서 데이트할 수 있고 부모님들이 와가서 우리 애들이 이런 데서 멋진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산업단지를 복합문화 힐링 공간으로 변화하자는 차원에서 경관 혁신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나무야 꽃 뭐 이런 것들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준공된 동충주 산업단지는 7만 그루의 나무와 꽃을 심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준공해 지은 음성 휴마트 스마트밸리는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시작되는 청주에 한 4군데에 있는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러 가지 경관 혁신을 해가지고 어떤 기업이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업 스스로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요게 좀 직원들이 같이 힘들지만은 같이 공감하고 또 충청부터 도민들께서 많은 격려를 주신다면 저희들은 더 열심히 준비하고 또 많은 기업이 유치돼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발에 그동안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청주시 주중동 밀레니엄 타운 청년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인데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거죠. 예, 요것도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넥스 산업단지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는 네. 주중동에 있는 밀레니엄 타운입니다. 과거에 그 종축장 맞아요. 부지였던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19만 평이 좀 조성됐는데요. 그 중에는 많은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3만 5천 평 상당의 생명누리공원은 굉장히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그 공원으로 저희들은
발돋움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최근에 청주시에서 거기에 눈썰 매장도 네, 만들어가지고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3월에 개업한들 미래해양박물관이라든지 충청북도의 여러 산악기가 아트센터라든지 많은 것들이 좀 들어서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넥스 산업단지하고 요 밀레니엄타운 오스코를 제가 이제는 청문회 이제는 하기 전 네. 9월 25일 날 우리 직원들하고 청문회 준비 차원에 한 다음에 제가 이게 안에서 할 게 아니라 현장적인 일환으로 그 세 군데를 방문하겠다 해서 방문한 건데 그때 당시에 깜짝 놀란 게 네. 아까 넥스 산업단지도 그렇고 밀레니엄타운도 우리 직원들한테 현장에서 얘기 듣고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 밀레니엄타운 19만 평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게 개발이 진행된 사업이었는데요. 네. 도시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이 주거시설입니다. 그렇죠. 국어가 30% 이상은 있는 게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트렌드였는데 여기에 가보니까는 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 그러니까 주택 한 채도 없는 그런 사업으로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아니다. 좀 너무 충격을 좀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주시하고 또 충청북도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주택이 한 채가 없는 그런 것도 문제지만은 우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더니 청주 충북에 와 보니까는 대형 평수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34평 정도 네네. 이상으로. 근데 30평 이하의 어떤 중소형 아파트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네. 잠재 수요는 2만 5천 세대인데요. 지금 실수요는 한 6천 세대 됩니다. 네. 근데 그가 이제 LH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급한 거는 한 120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잠재 수요도 실질적인 수요도 한 5천 세대가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결과가 아까 말씀하신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여기를 이탈하는 이유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봤고요. 네. 아까 서비스업 일자리 두 가지가.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청주시를 설득을 했고 청주시에서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지난 그 작년 7월이죠. 그때 사업계획 변경에 합의를 해서 지금 금년 3월에 마지막 마무리를 지금 저희들이 종착역을 갈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충청북도의 전폭적인 지원하고 그다음에 청주시의 어떤 대승적인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네. 명품 청년 아파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제 투자의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충북개발공사 사업 역시 좀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좀 있으시죠? 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충청북도하고 11개 시군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힘든 과정은 아니지만은 최근의 국내외 경제 상황이라든지 트럼프 2기 출발이라든지 러우 전쟁, 그다음에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그 결과로 자재가 폭등 또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금리가 통제되고 이러다 보니 수도권 부동산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런 상황이라 굉장히 어렵지만은 우리들이 모두가 단합을 해서 좀 슬기롭게 좀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금년을 여러 가지 중에서 내실 경영을 경영 목표로 맨 전면에 내섰습니다. 그래서 알뜰하게 도움이 준 그런 재산이라든지 돈을 잘 관리해가지고 씀씀이를 좀 절약해서 좀 회사를 좀 운영할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혁신 정책 사업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원가 절감이라든지 행정에 있어도 어떤 그런 누수가 되는 것을 차단해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돌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북개발공사가 얻는 그 다양한 개발 이익이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함께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충북개발공사 역시 충북사회공헌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이익을 내 가지고 우리 이제 도민들한테 이제 돌려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저희들은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공기업의 본연의 본연의 의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뭐 대한적십서사라든지 사회모금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와 협업을 해가지고 현금으로 3억 5천 상당의 어떤 그 후원을 했고요. 네. 그 어떤 그 금전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헌혈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치 담그기라든지 그다음에 연탄 나르기라든지 이런 사업도 같이 수행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저희들은 지난해에는 우리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여러 위인들 이런 분들의 어떤 주변 묘소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 가지고 벌초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야자매트를 깔아준다든지 또 뭐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한봉수 의병장님하고 네. 그다음에 최명길 그 병자호란 때 네. 최명길 선생님 또 최명길 선생님의 그 손자인 명곡 최석정 선생님이라는 그 위대한 선인이 계시더라는 거를 저도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의 묘소를 새롭게 단장을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증평에 창의 어린이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린이 책 한 1,000권을 좀 기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좀 농촌이라든지 이런 데 저출산 그 지역소멸 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영동군에 부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헌집다오 새집 줄게 이래가지고 네.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새 집을 좀 작년 9월에 마련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충청북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요새는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소외감도 있고 대화할 상대도 없는데 일하는 바퍼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좀 후원을 좀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설날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떡국떡 15만 명분에 해당되는 떡국떡도 기부하는 등 저희들이 몸소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 합니다. 사실은 요새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다른 비용은 줄이고 내핍 생활을 하더라도 운영을 하더라도 이 사회공헌 활동에는 저는 인색하지 않으려고 좀 우리 직원들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올해도 더욱더 사회공헌 활동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 충북도민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 사항과 같이 저희 충북개발공사는 단순히 개발업자가 아니라 도민이 설립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청북도와 그다음에 어떤 특히 우리 160만 도민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열심히 일하면은 이 얻어들이는 모든 가실이 우리 충청북도와 우리 도민들의 어떤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저희들이 충청북도로도 추가 출자도 받고 그다음에 주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그다음에 우리 충청북도가 가야 할 미래 산업인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인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주공항 신설 확장에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더욱더 지원을 해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때로는 많은 채찍을 주신다면은 저희들은 주막합편식으로 더 열심히 견마지루를 다해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쪼록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우리 충북 도민들의 행복한 삶 그리고 충북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북개발공사 진상화 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